안녕하십니까. 세종사이버대학교 최재훈 교수입니다. 컴퓨터 활용 1급 필기 기출 데이터베이스 1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필기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파트가 세 번째 파트, 그래서 10번부터 21번부터 20번, 그리고 21번부터 40번, 그리고 41번부터 이렇게 쭉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편의상 그냥 20문제씩 끊어서 하면서 넘버링을 1부터 다시 20으로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 없도록 하시고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일반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MS 액세스가, 그쵸? 액세스가 시험에서 출제가 되죠. 액세스는 아무래도 엑셀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좀 더 친숙한 편입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실행하고 실습한 적이 없는 분들한테는 액세스 웬 말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의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 개요나 우리가 액세스가 아닌 MS SQL이나 또는 오라클이나 셉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MS 액세스에서 암호 설정하는 방법. 여기서 이제 액세스 환경 설정하는 문제를 나오고 있죠.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압축 및 복구 도구에서 파일 암호를 설정할 수 있다. 즉, 암호 설정은 어디서 합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단독 사용 모드, 즉 단독 열기로 열어야 파일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를 MD 형식으로 저장한 후에 파일을 열어야 파일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까? 액세스 옵션 창에서 우리가 창의 보안센터에서 파일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암호 설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암호 설정 중에서 옳은 게 뭐냐, 옳지 않은 것이 세 가지, 옳은 건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단독 사용 모드로 열어야만 파일 암호를 설정할 수 있다만 옳은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얘는 옳은 거고 나머지는 안 옳은가요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설정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그전에 본 적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건 2020년에 첫 출제가 됐었던 문제이고요. 암호 설정 방법을 기억해 두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셋 유형입니다. 그래서 액세스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해 보시면 파일 열기를 클릭해서 해당 액세스 파일 선택 후에 단독 열기를 실행한 후 파일 정보를 클릭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암호 설정을 클릭해서 암호를 설정하는 겁니다. 귀로만 듣기에는 굉장히 어렵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우리가 액세스를 열어서 실제 해당되는 메뉴를 쫓아가면서 한번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자, 눈으로만 정리하고 싶은 분들은 파일의 열기에 단독 열기,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암호 설정, 이런 키워드들을 밑줄 쳐놓고 정리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데이터 제어어, 데이터 부속어,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조작어,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에 아마 시험에서도 본 적이 있는 용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죠. 자, 다음 중 데이터 보안, 회복, 무결성, 병행, 수행, 제어 등을 정의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제어어냐, 데이터 부속어냐, 데이터 정의어냐, 데이터 조작어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우리말로 더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가끔 데이터베이스를 강의하는 분들이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지 않고, 그쵸, 중간에 원어를 그대로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학력에 상관없이 볼 수 있는 시험은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형태로 시험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어 병기가 우리가 같이 처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그쵸, 제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아마 그렇게 찍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똑같은 단어가 보이잖아. 그럼 이게 답이지. 이렇게 명확하게 찍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용어들이 뭐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definition이죠. 그래서 DDL이라고 하는 D가 definition의 약자고요. 데이터 정의어에 대한 SQL은 보통 create, alter, drop과 같은 이 기능들이 데이터 정의어에 해당이 됩니다. 이 데이터를 정의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수정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를 데이터 정의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분류해 놓지 않았더라도
보통 이런 것들을 그 분류에다가 넣는구나.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설계자가 사용하는 관리자나 설계자가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나 물리적 구조를 정의하는 데 사용한다. 논리적 구조가 뭐고 물리적 구조가 뭔지 정확하게 개념이 안 잡혀 있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지만 create, alter, drop과 같은 기능들이 바로 DDL의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자, 데이터 조작어, manipulation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조작어 정도로 번역하고요.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가 데이터 조작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처리가 데이터 검색, 삽입, 삭제, 변경 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바로 select, update, insert, delete 즉 선택하다, 삽입하다, 그리고 삭제하다, 업데이트하다, 즉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뭡니까? 바로 데이터 조작어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차적 조작어와 비절차적 조작어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정도 포인트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제어어. 이 문제의 답이죠.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라고 하는, 그래서 컨트롤이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요 포인트, 무결성에 대한 데이터 회복, 그리고 병행, 수행, 제어 등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다. 대체 어떤 것들이 해당됩니까? 라고 하면 commit, rollback, grant, revoke 정도가 데이터 제어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데이터 부속어는 데이터 서브 랭귀지를 우리가 데이터 부속어, 그래서 DSL이라 줄여서 쓰는데 일반적으로 많이들 못 보시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DSL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보통 사지선다기 때문에 그 구성을 맞추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DDL, DML, DCL 정도는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해 두자. 자, 세 번째 문제, 다음 중 SQL의 질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order by, group by, from, select, distinct. 즉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절차적인 언어나 이런 객체지향 언어에 대해서 학습한 분들이 소위 이런 SQL 정도의 수준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실까 싶긴 하지만 이런 SQL에 대한 질의어의 주요 특징들을 우리가 포인트를 접해볼 필요가 있지요. 자, 그럼 order by 이게 도대체 아시다시피 다 영어로 되어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order by에서 정렬 방식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이 DESC. 도대체 DESC가 뭐야? descending, 그렇죠? ascending이 있고 descending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오름차순이 있고 내림차순이 있는데 오름차순이 디폴트일까? 내림차순이 디폴트일까? 이런 포인트들만 알고 계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포인트다. 자, group by라고 하는 것은 집단에 의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할 때 사용하는 거냐. from이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이나 쿼리에 대한 부분이냐. 그러면 우리가 from과 where 정도는 구별할 줄 알면 될 거고요. select, distinct 같은 것들은 중복 레코드를 제거할 때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묻고 있죠. 자, 여기서 주요 포인트는 첫 번째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이 DSC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ascending, descending의 약자를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값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더라. 그래서 네임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되 네임이 같은 경우에 이제 age로 내림차순 정렬을 해야 되면 그쵸? 오토바이 네임하고 age는 DSC라고 이렇게 옵션을 달아주면 되는 거죠. 자, 셀렉문과 관련해서는 기본 구문 정렬 그룹 지정들이 골고루 출제됩니다. 이렇게 고루고루 나오는 문제 등은 그렇죠? 꼭 정리해 두셔야 하죠. 난 데이터베이스랑 참 안 친해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친한 건 잘하고 못 친한 건 못하고가 아니라 어쨌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과목들이 시험에 셋업되어 있으면 우리가 시험에 대한 부분들의 포인트만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데이터베이스는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도 봐야 되는 만큼 그렇죠. 필기와 실기 몇 번 실습해 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구문은 select, 그쵸? 그래서 field 이름, from table 이름, query 이름, 그리고 where에 대한 조건식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용어나 특징들 한번 눈으로 쑥 훑어보시면서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정렬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select과 field 이름, from table 이름, 그쵸? where 조건식이나 order by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정렬의 방식은 어센딩과 디센딩 구조가 있고 어센딩이 오름차순, 디센딩은 내림차순이다. 그래서 기본 디폴트가 뭐냐? 예, 오름차순. 다시 한번 포인트 정리하고 갑니다. 자, 그룹 지정에 있어서는 그룹 바이 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그룹 바이 다음에 필드 이름, 그쵸? 열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 파일 사용하게 되는데 해빙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조건식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빙 같은 경우에는 그룹에 대한 조건을 지정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룹 바이는 썸이나 에버리지나 카운트 같은 그룹 함수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짚어두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중 보고서의 그룹화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룹은 머리글과 같은 소개 그리고 요약정보와 함께 표시되는 레코드의 모음으로 그룹 머리글, 세부 레코드 및 그룹 바닥글로 구성이 된다. 그룹화할 필드가 날짜 데이터면 전체 값 1, 주, 월, 분기, 연도 중 선택한 기준으로 그룹화할 수 있다. 썸 함수를 사용하는 계산 컨트롤을 그룹 머리글에 추가하면 현재 그룹에 대한 합계를 표시할 수 있다. 필드나 식을 기준으로 최대 5단계까지 그룹화할 수 있으며 같은 필드나 식은 한 번씩만 그룹화할 수 있다. 자, 뭐가 옳고 뭐가 틀린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읽으면 안 보인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틀렸는지를 분석해보고 정리해두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이런 류의 문제들은 그 틀린 부분들을 또다시 묻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외우지가 아니라 틀린 게 또 틀리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더라. 자, 이건 도대체 왜 틀렸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숫자를 바꿔서 내는 경우들이 우리나라 시험의 대표적 유형이다. 그렇죠? 그래서 숫자들의 예민하게 그런 포인트들을 기억해 두자. 그래서 필드나 식을 최대 몇 단계까지? 10단계까지 그룹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필드나 식을 기준으로 최대 10단계까지 그룹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필드나 식도 계속해서 그룹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5가 아니라 10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그룹화와 관련된 개념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제가 타이핑해 뒀는데 예, 다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 중에 숫자가 들어있으면 숫자 그렇죠? 이런 것들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룹화가 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시죠? 자, 다섯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 작업 시에 필드 목록 창에서 선택한 필드를 본문역에게 추가할 때 자동 생성되는 컨트롤은 대체 뭡니까? 자, 도대체 자동 생성되는 컨트롤 단추냐, 텍스트 상자냐, 하이퍼링크냐, 언바운드 개체 트리냐 라고 할 때 그쵸? 여기서 보고서 작업 시에 필드 목록 창에 선택한 필드를 본문역에게 추가할 때 생성되는 컨트롤이에요. 뭘까요? 라고 하면 바로 텍스트 상자죠. 텍스트 상자. 텍스트 상자라고 하는 부분들, 그쵸? 이 컨트롤의 개별적 기능을 묻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디자인 상태에서 디자인 기존 필드 추가를 땅 하고 클릭을 하면 뭐가 올라온다? 예,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 뿅 하고 나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메뉴에서 인지하지 않고 보면 그냥 그런 애가 있었어 정도로 보입니다. 그쵸? 우리가 이걸 문제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되게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얘를 칭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엑셀과 액세스는 필기를 준비할 때 실기를 병행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실기를 준비해 놓고 필기 보고 합격하면 실기 보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심지어는 실기 합격하고 필기를 떨어지는 경우들도 존재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유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레이블부터 시작해서 명령 단추까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이블, 텍스트 상자, 옵션 그룹, 토글 단추, 옵션 단추, 확인란, 콤보 상자, 목록 상자, 명령 단추 이런 것들을 다 안 해본 분들도 계실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주로 시험에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 그쵸? 우리가 아시다시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 정도의 기능은 우리가 뭐 사례 놓고도 몇 번 타이핑해 보면 어렵지 않게 결과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실제로 MS 액세스는 여러분들이 커말에서 시험을 보시든 모스로 시험을 보시든 액세스는 별로 어렵지 않은 유형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면 어렵지 않더라.
다만 걔가 걔였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다. 그 용어가 뭐였지? 그 용어들을 기억하는 게 주로 시험에 나오더라. 자, 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중 보고서의 보기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보기 형태이지요. 그래서 보고서 보기, 디자인 보기, 레이아웃 보기, 인쇄 미리 보기, 와 뭐야 보기가 왜 이렇게 많아?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고서 보기라고 하는 것을 눌렀을 때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디자인 보기 눌렀을 때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레이아웃 보기를 눌렀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인쇄 미리 보기를 눌렀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죠. 그냥 보기 모양이 바뀌었네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고서 보기를 땅 하고 누르면요, 출력되는 보고서를 화면 출력용으로 보여주고 페이지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 뭐가 틀렸어? 그래서 보고서 보기를 눌러보셔야 돼요. 눌러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페이지 구분 없이 화면에 표시를 해줍니다. 즉 보고서 보기하고 레이아웃 보기는요, 페이지 구분이 없이 보여요. 페이지가 구분해서 표시되는 경우는 인쇄할 때만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구분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시험에서 아 얘들을 물어보는구나.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만 페이지 구분이 있고 보고서 보기나 레이아웃 보기는 페이지에 대한 구분이 없는 거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어렵지 않게 그런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요런 포인트로 물어보는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예, 여지없이 정답을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참고로 우리가 정리해 놓고 보면요, 레이아웃 보기라고 하는 것은 페이지 구분 없이 한 화면의 보고서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고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열너비를 조정하고 정렬하고 그룹 수지나 합계 추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하지만 뭘 못합니까? 데이터 변경은 불가하다. 이런 부분들은 마킹해 두셔야 하죠. 그래서 보고서는 4가지 형태 모두 데이터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렇죠? 데이터 변경이 불가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시험에 종종 물어보니까 아, 안 돼. 이런 것들 보기만 한다는 거야. 데이터 바꾸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 포인트 짚어 두셔야 하죠. 자, 보고서 보기에서 페이지 구분 없이 한 화면에 보고서를 표시하는 것, 보고서 보기. 인쇄 미리 보기는 뭐가 나온다? 페이지를 구분해서 표시한다. 이런 것들 마킹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7번째 문제 다음 아래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이 보고서를 분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얘부터 볼 것이 아니라 뭐부터 봅니까? 문제부터 보셔야죠. 문제가 대체 뭘 물어보고 싶어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들. 자, 그래서 모델명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이 설정되어 있느냐. 아, 그룹을 설정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화면들을 우리가 실습해 보셨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도대체 그룹이 뭘로 설정되어 있는 거냐. 그리고 이제 필드의 중복 내용 순기 속성을 예로 설정하는 것과 아니오로 설정하는 것이 있을 때, 그렇죠. 그 설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죠. 자, 지점별로, 지점은 어디냐라고 했더니 대리점명에 서울 지점이 있고 충북 지점 보이시죠? 택상자 그룹 바닥글에 삽입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이제 여러분이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해 보셨어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순번은 컨트롤 원본을 는 1로 입력한 후에 누적 합계 속성을 그룹으로 설정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보고서 만들 때 니네 설정해 봤니?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보지 않고 찍어서는 도대체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은 기분상 3번이 답인 것 같아. 이러시면 큰일 나요. 왜? 아시다시피 정답은 넷 중에 하나 25% 확률, 잃을 확률 75%. 다시 말하면 기대값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관련된 거 한두 번 해보면 된다.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실습을 합니까? 실습을 하고 이런 문제를 풀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리점명을 기준으로 그룹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룹화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4번째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룹화 관련된 내용들을 상당히 상세히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보여드렸죠. 그런 내용들이 정리된 경우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하실, 인터넷 다운로드를 봐서 공부를 하시건 간에 그런 내용들은 특별히 포인트를 짚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학생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SQL무회를 실행해 봤더니 해당되는 결과가 뭡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쵸?
자, select average 나이 from 학생 where 학년 SN이라고 하는 옵션의 그룹 바이 전공으로 할 거고 having count는 예, 2 이상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걸 쫙 읽고 가는 순간 답은 이거네 라고 찾아낼 수 있는 분들은 예, 여러분들의 뇌 구조가 소프트웨어에 아주 프렌들리한 겁니다. 즉 랭귀지 프렌들리한 거죠. 다시 말하면 쿼리는 원래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져 있는 구조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이 소프트웨어에 매우 프렌들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분석하면 하나씩 접근해 볼 수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교수님들도 안내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갑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 알 것들, 그룹 바이절이나 해빙절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등을 일단 우리가 앞에 정리했지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select aver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verage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나이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야. 그런데 학생에서 구할 거지. 그쵸? 그래서 학생 테이블에서 나이의 평균을 우리가 할 건데 자, 옵션을 살펴봤더니 학년이 SN, 시니어겠죠. 그쵸? 예, 프레시맨, 주니어, 서포머 그리고 이제 시니어. 그래서 시니어가 몇 학년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SN이라고 하는 아이를 봤더니 SN, 그쵸? 3개가 있네요. 자, 근데 무조건 여기에 있는 거 해서 23, 21, 25 더해가지고 나누기 3 해버리시면 땡 하는 거죠. 왜? 밑에 명령어들이 더 있잖아요. 구문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더니 그룹 바이 뭘 했어요? 전공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을 재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인 경우에 SN인 경우에 총 3개의 학생이 있었는데 전공을 봤더니 통계가 있고 영문학이 있더라. 자, 그래서 having count를 해봤더니 뭐라고 얘가 조건을 주고 있습니까? 2개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나는 평균 연령을 구할 거야. 다시 말하면 SN이라고 하는 옵션에 대한 학년들을 몽땅 구할 것이 아니고 2개 이상인 그 전공에 대해서만 나는 평균 나이를 구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평균은 뭐하고 뭐만 구하면 돼요? 21은 빼고 23과 25를 더한 후에 평균 나이. 그쵸? 24살이네요. 그래서 23과 25의 중간이니까 2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산수를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이걸 단계적으로 접근하면서 해당되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죠. 실제로 대부분의 분들이요. 아, 이걸 타이핑해보고 실행해봐야 알지 이걸 내가 어찌하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리더빌리티가 상당히 높죠. 단순히 구문만 놓고 쭉 읽어도 머릿속에 어떤 식의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훈련 정도는 아마 대부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는 쉽지, 뭐 땅 짚고 헤엄을 치는 정도는 우리가 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쵸? 제가 드리는 팁은 지리문은 어떻게 한다? 각절을 분리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틀리지 않는다. 아, 내가 그걸 왜 틀렸지? 라고 하는 걸 보면 대부분 실수해서 틀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는 순간 네가 답이구나 이렇게 찍는 경우들이 있다. 대부분 이런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네가 틀리지 라고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죠. 자, 9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중 선택 쿼리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패턴, 일치한 데이터를 찾고자 하는 사용자 연산자는 대체 뭡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패턴과 일치하는 데이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산자가 match, sum, like, any 해보지 않으면 대체 영어만 갖고는 뭔지 참으로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아마 대부분이 sum과 any 이건 숫자니까 그쵸? 몇몇과 어떤 이런이라면 match, 맞는 것, like, 조언가? 혹은 같은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패턴과 일치니까 매치일까? 이렇게 아마 찍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해봤으면 어렵지 않게 그냥 like야 라고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패턴 일치는 like에서 찾는다는 것 정도는 이미 알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옵션들 in, between, not과 같은 그쵸? 특수 이 연산자 이용한 지리 등은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시고요. 자, 10번 문제 다음 중 아래 SQL문으로 생성된 테이블에서 레코드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고객과 계좌 간의 관계는
1대 m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들을 분석하고 읽고 이런 시간이 없죠. 그쵸? 우리가 문제를 푸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쵸? 네가 답이냐? 라고 하면 거의 보고 찍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정말 숨막히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구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문을 읽으면서 해당되는 내용이 맞는지를 바로 크로스 체킹 하실 수가 있어야 해요.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고객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 필드가 동일한 값으로 입력할 수 없느냐? 계좌 테이블에서 계좌번호 필드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느냐? 고객 테이블에서 연락번호 필드는 원하는 값으로 수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느냐? 계좌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 필드는 동일한 값으로 입력할 수 없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다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create 테이블, 고객 테이블 만들고 밑에 보시면 예, 테이블 계좌 테이블 만드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옵션들을 정해놨어요. 그쵸? 그래서 고객 아이디 not null, 고객명 not null 이런 식으로 잡아 놓으셨죠. 그쵸?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가 뭐고 foreign 키가 뭔지 다 잡혀 있습니다. 디폴트 값을 무엇으로 잡을지 다 잡혀 있어요. 자, 이런 옵션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말로 풀었을 때 어떤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계좌 테이블에서요. 고객 아이디는 동일한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정의어라고 하는 부분들, 그쵸? 우리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예,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데이터 정의어 뭔 소리 잘 모르겠네요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고객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가 기본 키 값으로 그쵸? 되어 있는 것과 밑에서 보신 것처럼 예, 계좌 테이블에서 이 고객 아이디하고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라고 하는 것이 외래 키로 동일한 입력 값을 입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쭉 열어놓고 보시면서 한 번씩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교재에 놓고 실습해서 결과물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하고요. 이런 것들을 매칭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지 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하면서 한 번씩 눈여겨보면서 가시는 것은 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데이터 정의어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한 번씩 그쵸 체크하면서 눈여겨두고 가야 한다. 그래야 앞에서 주어진 이런 식의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거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다음 중 테이블에서 입력 마스크 LA09 물음표 이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데이터베이스랑 안 친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설정하면 입력할 수 없는 값. 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이게 암호처럼 보이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실습해 보신 분들은 이거 옵션이잖아 라고 눈에 바로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예, 마지막에 있는 예, 그 놈의 옵션 때문에 이게 AA111이라고 하는 형태의 구조는 가져갈 수 없는 거구나. A11A는 되고 A11도 되고 AA11도 되는데 왜 AA111은 안 되는 겁니까? 그쵸?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L과 A와 0과 9와 물음표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예, 입력 마스크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문자 한글만 입력 가능한 것이냐, 영문자 숫자 한글만 입력 가능한 것이냐, 입력 필수로 0에서 9까지 숫자만 입력 가능하냐, 입력 선택으로 숫자나 공백 입력이 가능하지만 공백 저장은 안 되느냐, 그리고 이제 물음표와 같이 선택으로 영문자나 한글만 입력이 가능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보고 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면 뭔 소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 마스크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외우시면 쉽지 않고요. 해보셔야 해요. 그래야 이런 것들은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대부분 교재에 정리된 내용들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 9, 샵, L, 물음표, 그쵸, 퀘션 마크, A, 대문자 캐피탈 A, 로 캐피탈 A, 그리고 앰퍼샌드, 그리고 이제 부등호까지 이런 식으로 쫙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눈에 쉽게 넣기 위해서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지만 그냥 읽고 이것들을 기억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몇 번씩 그 결과가 왜 안 나올까? 이런 옵션에서는 안 나오는구나. 여기서 이런 옵션이 주어져야 얘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12번. 뭐 데이터베이스 시험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가 안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테이블 관계에 대한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할 수 없는 경우는 뭡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고객 테이블이 있고 구매 리스트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 간에 있어서에 대한 관계를 그쵸? 1이 보이고 그쵸? 무한대가 보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고객 번호와 구매 번호 앞에 키가 붙어 있는 것도 보이셔야 하고 고객 테이블을 봤더니 번호, 이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구매 포인트 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쑥 한번 훑어본 후에 오른쪽 것을 보셔야죠. 자, 그럼 이제 1번에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 값이 구매 리스트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에 없는 경우는 그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 값이 구매 리스트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에 하나만 있는 경우도 가능하냐? 구매 리스트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 값이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에 없으면 이게 됩니까?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 값이 구매 리스트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에 2개 이상 있는 경우도 됩니까? 자, 그냥 읽어보면요. 뭔 소리인지 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매한 리스트가 있고요. 고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이해가 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세 번째를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자, 구매 리스트 테이블에 고객 번호 필드 값이 고객 테이블 고객 번호 필드에 없다. 다시 말하면 고객 테이블에 고객 번호 필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객이 없는 거예요. 없는 고객이 구매 리스트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쵸? 말이 안 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고객이 구매를 한다? 아니 어떻게 없는 고객이 물건을 주문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그냥 풀어서 글로 적어놓고 보면 마치 기술적으로는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 갖다 붙이다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지만 현실을 축약해 놓은 거죠. 아시다시피 논리적 구조를 물리적 구조로 변환한다라는 것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우리가 요약해 놨을 때 그 요약된 결과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등을 아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참조 무결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외래 키값은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 키값이거나 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조 무결성이죠. 이 참조 무결성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주요 개념들은 시험에 매우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거. 그쵸? 아마 데이터베이스 공부하면서 무결성에 대한 개념 정말 열심히 정리하셨을 겁니다. 그쵸? 열심히 정리하셨던 거 아마 기억하시죠? 기억은 나는데 뭔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주요 포인트들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시험에 어떤 부분들이 나왔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신다면 실제 시험에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다음 중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어떤 것들을 가져오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실습에서 해보셨을 겁니다. 텍스트 파일을 가져와 기존 테이블 레코드로 추가하려는 경우 기본 키에 해당하는 필드의 값들이 고유한 값이 되도록 데이터를 수정하며 가져올 수 있다. 엑셀 워크시트에서 정의된 이름의 영역을 액세스의 새 테이블이나 기존 테이블의 데이터 복사본으로 만들 수 있다. 액세스에서 한 테이블에 256개 이상의 필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 열의 개수가 255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 경우 한 번에 하나의 워크시트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워크시트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각 워크시트의 가져오기 명령을 반복해서 수행해야 한다. 자, 제가 좀 빨리 읽어드렸지만 이게 어떤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인지 등을 머릿속으로 샥 하고 떠올릴 수 있다면 실습을 상당히 많이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쵸? 자, 이 중에 옳지 않은 경우는 첫 번째 이야기죠. 왜일까요? 자, 수정하며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더라도요. 원본 데이터 변경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데 원본 데이터 변경되냐? 가져오기 한 데이터를 변경하면 원본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가 액세스에다가 로딩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구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입력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액세스에서 가져올 수 있는 파일, 데이터베이스 파일, 텍스트 파일, 엑셀 파일, 올레큐 파일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자, 14번 문제. 다음 중 왼쪽 구역에 데이터 시트를 표시하는 열 형식의 폼을 만들고 아래 구역에 선택한 레코드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거나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시트 형식의 폼
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도구. 자, 폼 분할, 폼 디자인 여러 항목. 아, 뭐지? 폼이 3개나 있네. 자, 찍어볼까?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에 대한 포인트, 그쵸? 그 포인트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폼 분할이나 폼을 만드는 것과 폼이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하지요. 그래서 폼 분할이라고 하면, 그쵸? 2개의 폼이 하나면에 작성되는 형태, 그래서 분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폼이 뭡니까? 라고 하면 열 형식의 폼이 작성이 될 때 관계가 설정 테이블이 있을 경우에 하단에 데이터 시트 보기 형태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여러 항목으로 되는 경우 데이터 형식의 폼이 작성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 항목이라고 부른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15번째 문제. 다음 중 이벤트 프로시저의 쿼리를 실행 모드로 여는 명령어는 두 커맨드 오픈 쿼리, 쿼리 뷰, 셋 쿼리, 쿼리 테이블. 자, 여기 보시면 공통적 두 커맨드 닷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서 이벤트 프로시저라고 하는 건 결국 뒤에 있는 용어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쿼리 실행 모드, 그쵸? 쿼리 테이블이냐, 셋 쿼리냐, 쿼리 뷰냐, 오픈 쿼리냐, 이런 것들만 알면 단번에 찍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모르면 뭐였더라? 라고 고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쿼리 실행이라고 하는 건 오픈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픈 테이블이냐, 오픈 쿼리냐, 오픈 폼이냐, 오픈 리포트냐 다 실행돼 있지만 오픈이라는 건 결국 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체가 테이블입니까, 쿼리입니까, 폼입니까, 리포트입니까? 라고 하는 것, 그쵸? 기억해 두면 어렵지 않게 접근해서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문제 등은 빨리 풀고, 그쵸? 시간을 세이브해서 어려운 문제다가 좀 시간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커맨드 개체 같은 경우에 MS 액세스 매크로 함수를 비주얼 베이직을 실행하기 위한 개체 방식이죠. 그래서 두 커맨드 개체가 메서드를 이용해서 매크로를 실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픈 리포트, 오픈 폼, 오픈 쿼리, 런 SQL, 런 커맨드, 런 매크로 카피어. 우리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용어가 뭘 하라는 건지 등에 대한 기능들만 알아두면, 기억해 두면 그 관련된 용어 매칭만 딱 시켜서 탁 찍고 바로 넘어가시면 절대 틀릴 일이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지요. 자, 폼 머리글은 인쇄할 때 모든 페이지의 상단에 매번 표시가 됩니까? 두 번째, 하이폼은 폼 안에 있는 또 하나의 폼을 의미합니까? 폼 바닥글은 폼 요약 정보 등과 같이 각 레코드에 동일하게 표시될 정보가 입력되는 구역입니까? 네 번째, 본문은 사용할 실제 내용을 입력하는 구역으로 폼 보기 형식에 따라 하나의 레코드만 표시하거나 여러 개의 레코드를 표시합니까?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대체 뭘 옳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폼 머리글은 모든 페이지 상단에 매번 표시가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틀린 겁니까? 상단에 표시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한 번만 표시돼요. 한 번만. 그쵸? 그래서 폼 제목처럼 정보가 레코드에 동일하게 표시되는 구역을 우리가 폼 머리글이라고 부르는데 인쇄 미리 보기에서 이게 매번 표기되는 게 아니라 한 번 표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시험에 나오면 우지 분야가 아니라 기출문제를 풀면서 아, 요런 포인트로 나오니 틀리지 말아야지 체크해두고 우리가 아, 이런 거 나오면 냅다 정답으로 찾고 웃으면서 넘어가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어떻게 풀어요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아요. 살짝 말 바꿔서 내기 아주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폼 머리글, 페이지 머리글, 세부구역, 폼 바닥글, 페이지 바닥글 대체 뭐야 이것들이 라고 하는 것들 실습해봤던 기억이 너무 요원해서 그쵸? 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습하고 필기 보고 그쵸? 바로 합격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 요런 포인트가 시험에 나오는 걸 머릿속에 놓고 실습할 때 이미 이러한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그리면서 실습을 해보시고요. 그 포인트가 아, 너가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구나. 그래, 이런 것들을 묻는 거지.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할 때도요. 주요 내용들 포기할 때 다 밑줄 긋고 다 하면서 막 용어들 다 동그라미 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시험에 뭐가 나옵니까? 매번이냐 한 번이냐. 그쵸?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쵸? 페이지마다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기억해 두고 아,
아, 요런 것들을 시험에서 내는 걸 좋아하는구나. 모든 페이지, 그쵸? 이런 것들을 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한다. 시험에서. 그쵸? 그래서 매번 표시되는 것이 무엇이고, 한 번만 표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시험에서 어렵지 않게 풀고, 그래, 이번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가 되는 것이고요. 포인트를 모르면 분명히 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아, 난 너무 어려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왜 어렵고 누군가는 왜 쉽다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한 분석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내가 뭐가 나오는지를 알고 그 포인트를 땅땅땅 하고 짚어놓고 정리를 하면 아, 이렇게 시험에 나왔구나 라고 알면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컴퓨터 일반과 엑세스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일단 확보하셔야 됩니다. 왜? 엑셀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에서는 아, 너무 어려웠어 하더라도요. 컴퓨터 일반과 엑세스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확보해서 평균 점수를 확보. 그렇죠? 물론 엑세스가 과랑하지 이런 엑세스나 엑셀이 과랑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중 폼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개의 컨트롤 선택하여 자동 정렬할 수 있다. 컨트롤의 탭 순서는 자동으로 화면 위에서 아래로 설정한다. 방향을 얘기하고 있죠. 사각형 선 등의 도형 컨트롤을 삽입할 수 있다. 컨트롤 마우스를 사용해서 폼을 닫는 매크로를 실행시키는 단추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자, 대체 뭐가 옳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컨트롤 탭 순서가 자동으로가 틀렸을까? 화면 위에서 아래로가 틀렸을까?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짚어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의 탭 순서는요. 자동으로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고 만들어진 순서대로 설정이 됩니다. 만들어진 순서대로. 그래서 작성 순서대로 설정 이런 포인트들을 마킹해 놓고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 위아래 그쵸?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탭 순서 대화 상자에서 자동 순서 단추를 클릭을 하면요. 폼이나 보고서 삽입된 컨트롤의 위치를 위아래 왼쪽 오른쪽 순으로 탭 순서가 그때 자동 순서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 등을 혼동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설프게 공부를 하면 이게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틀렸는데 그걸 배제한 상태에서 옳은 것 중에 틀린 걸 막 찾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 예, 점수에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왜 풀어보느냐라고 했을 때 기출의 포인트는 아, 요런 식으로 문제를 묻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특강을 듣는 이유는요. 아, 내가 그런 요령을 일종의 학습하는데 포인트를 두셔야지 아, 얘가 무조건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탭 순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몽땅 외운다는 것은 좀 실제로 쉽지 않고요. 해보시고 눈에 익숙하게 넣어두신 후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등을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서 역산해가는 이런 접근법이 필요하겠죠.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조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쵸? 데이터베이스에서 조인, 실습 아마 수도 없이 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번 쿼리에 여러 테이블을 포함할 때 조인을 사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내부 조인은 조인되는 두 테이블을 조인하는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을 반환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외부 조인은 조인되는 두 테이블의 공통값이 없는 데이터를 포함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네 번째, 조인에 사용되는 기준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다르거나 호환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자, 어느 게 옳지 않은 걸 찾아내셨습니까? 네, 네 번째죠. 그럼 이제 왜 네 번째가 옳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석하면서 공부를 해 두셔야 한다는 거죠. 자, 조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 나누어져 있는 정보를 한 개의 테이블처럼 연결하는 방법을 조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왜 한 테이블에다 저장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느냐? 이게 관계형 테이블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조인이 시험에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인에 사용되는 기준 필드의 데이터 형식이 동일하거나 호환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이지요. 자, 19번 같은 문제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 많으세요. 자, 다음 중 폼 바닥글의 텍스트 상자의 컨트롤 원본으로 사원 테이블의 직급이 부장인 레코드의 급여 평균을 구하는
함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D 에버리지 몽땅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급이 부장인 것은 다 똑같고, 그렇죠?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도대체 풀 수가 없고, 그러면 D 에버린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테이블이, 그쵸? 우리가 직급이 부장인 레코드들에 대한 부분들을 급여에 대한 레코드를 가져오는 것인지, 그죠? 이런 부분들을 대체 첫 번째인지 두 번째에 대한 위치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정말 찍어낼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D-average 함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D-average, D-sum, D-count, D-min, D-max, D-lookup, 우리 이런 걸 도메인 계산 함수라고 부르죠. 이 도메인 계산 함수에 인수 들어가는 구조는 몽땅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런 D 함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구조가요, 필드, 테이블, 조건이에요. 인수, 도메인, 조건 뭐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교재들도 상당히 많지만 필드, 테이블, 조건. 그럼 문제에서 어떤 필드냐, 그쵸? 어떤 테이블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를 딱 보고서 거기서 찾아가지고 바로 찍고 넘어가셔야 되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고 계시면 이미 이 문제에서는 점수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D 함수의 경우에 필드, 테이블, 조건, 필테조 외워두자. 그렇죠? 이렇게 외워놓고 찾자. 문제에서 어떤 부분들이라는 링크를 우리가 거기다 딱딱딱 꽂아 넣을지를 찾아 넣으면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20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 문제 정리하도록 하죠. 다음 주 액세스의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렇죠? 매크로에 대한 문제 시험에 뭐 거의 나온다라고 봐야죠. 자, 첫 번째,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자동화하여 간단히 처리해야 수 있는 기능이 매크로입니까? 매크로 함수 또는 매크로 함수 집합으로 구성이 되고 각 매크로 함수의 수행 방식을 제한하는 인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까? 매크로를 이용하여 폼을 열거나 닫거나 메시지 박스를 표시할 수 있습니까? 매크로는 주로 컨트롤의 이벤트 연결해서 사용하고 폼 개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다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자, 대체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쵸, 네 번째. 주로 컨트롤의 이벤트 연결을 사용하며 폼 개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체 어디가 틀린 게야? 그죠? 자, 여러분들이 매크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요. 반복적인 작업을, 소위 말하는 우리가 레코드 기능이, 우리가 매크로 기능 사용할 때요. 그 단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게 녹화 버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녹화 버튼을 눌러놓고 행동했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한 후에 정지 눌러놓고 내가 했던 거 야 너 똑같이 봐. 이게 매크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편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 바로 매크로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2번에 보면 작업을 자동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매크로 함수나 매크로 함수의 집합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등의 액세스가 자동화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매크로의 기본 개념이나 특징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이미 갖고 있는 노하우시겠지만요. 명확하게 맞는 것 치우셔야 돼요. 번호 지우고 얘 무조건 맞고 너도 무조건 맞고 너도 무조건 맞고 얘는 되게 애매하지만 그래 나머지가 확실히 맞으니까 넌 틀렸네. 이렇게 찾는 문제 방법도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매크로의 기본적 개념은 꼭 우리가 커말이 아니어도요. 모스나 IC대 같은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안 문제 때문에 매크로 기능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시험에서는 우리가 매크로 기능을 묻는 경우들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은 해보시고 기본적인 개념 또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리 잘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